화성 갈 거니까. 에휴, 또 이러신다 또 이러셔. 오늘도 터져버린 스타쉽 로켓과 함께 주주들의 멘탈도 털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예측치에 거의 부합했고, 매출 같은 경우 예측치인 23.7 빌리언 달러보다 아주 약간 모자란 23.3 빌리언 달러로 거의 예상치랑 일치했지만 아주 약간 모자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7%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테슬라의 실적을 확실히 분석하고 앞으로 테슬라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테슬라 관련 인플루언서인 트로이 테슬라이카 같은 경우 인도량, 판매 간격, 기존 데이터 등 엑셀 수백 페이지를 분석해서 EPS 0.88, 마진율 19.7%를 예상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차이가 있었죠? 사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낮게 나왔을까? 테슬라의 말을 빌리자면 첫 번째로 높은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규 공장 램프업 과정에서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고, 마지막으로 강달러로 인해 하나 1조 원 수준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부정적 측면을 재무제표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진인데, 이게 29.1%에서 19.3%까지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성장주에게는 좋지 않은 흐름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번 분기까지 공개하던 오토모티브 그로스 마진 부분을 없앴어요. 쉽게 말해서 차량 판매할 때 얼마나 남느냐인데, 이게 30%에서 결국 25%까지 줄었는데, 이번에는 20%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월가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에서는 20%는 넘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떨어지자 이번 분기부터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분기가 더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평균 판매 가격인 ASP 같은 경우 이전 분기 대비 거의 10% 이상 하락해 있어요.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차량 가격을 엄청 후려치고 있죠. 올해만 벌써 6차례나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이 압축되겠죠. 그런데 아직 가격 인하한 게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분기 재무제표에는 아마 마진이 더 감소했을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번 분기 월가에서는 마진율을 21%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9 초반대였으니까 생각보다 마진 압축이 더 심했다는 건데, 다음 분기는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으로는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 남는 돈이 있다면 어디다가 쓸래? 라는 질문에 자동차를 사겠다는 대답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은행에 예치되는 저축성 예금의 비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다소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차량 및 부품, 신규 수주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확실히 경기 소비재인 만큼 경기를 많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영 좋지 않아요. 삼각 수렴하면서 쐐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그 쐐기를 깨버렸거든요. 크게 의미는 안 두지만 어쨌든 좋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유율 확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이런 경험 하셨죠? 면도기 살 때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면도날을 살려니까 왜 이렇게 비싸? 우리 이거를 면도기 면도날 전략이라고 하는데, 면도기를 싸게 팔면 면도날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면도날 회사인 질레트 같은 경우는 면도날을 팔아서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고요. 테슬라가 하는 게 정확히 이 전략이죠. 오늘 실적 발표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높은 마진율보다는 판매량 확대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발언을 했어요. 결국 일단 많이 팔고 보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차량이 결국 플랫폼으로 이용된다면 FSD 구독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더 많은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결국 면도기 면도날 전략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과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내려왔다 해도 아직도 60몇 %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누구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질 건데 걱정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애플 아이폰이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40%가 못 넘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50%에 다다른 건데, 테슬라 점유율이 50% 아니 4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많은 테슬라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된다, 테슬라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포드, GM 얘네가 계속 따라잡는다, 맘만 먹으면 내연기관차가 추월한다, 얘네뿐만이 아니죠. 루시드, 리비안이 테슬라 잡는다, 이 소리 나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솔직히 잡기는커녕 뒷공문이 쫓아가기도 바빠요. 안 망하면 다행입니다. 얘네 테슬라는 차량 팔아서 아직도 20% 남는데, 다른 데는 차량 팔아서 지금 마이너스인 데도 엄청 많을걸요? 특히나 자동차 산업에선 이거 따라잡기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긍정적 측면은 바로 차량이 아닌 에너지 부분이 엄청난 두각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테슬라에서 공개한 마스터 플랜 3, 기대했던 신차는커녕 일론 머스크가 지구과학 선생님 빙의해서 하루 종일 에너지랑 환경 문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67메가와트로 연간 40% 성장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설치는 3800메가와트시로 연간 359%를 성장했어요. 앞으로의 대세가 친환경 에너지다, 대체 에너지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400% 찍히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40기가와트시 메가팩토리가 거의 완공이 됐고 올해 말 중국 상하이에는 40기가 규모의 메가팩토리를 추가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은 3분기 4680 배터리가 탑재된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장의 이익이나 매출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차종과 트림을 다각화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북미 지역 판매 1위 차량은 바로 픽업 트럭이니까요. 사이버 트럭과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트럭에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사전 예약도 몇백만 대 받았고 충분히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 내부 사진이 찍혔는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라인이 거의 완성이 됐음을 알 수 있었고 일론 머스크 역시 S커브를 통과 중이고 곧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모델 3 페이스 리프트 유출 사진도 올라오고 있는 거 봐서 신차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겠다는 노력은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결국 리튬과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벌써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번 분기 재무제표에는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원자재 하락으로 인해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월가 20개 기간 중 18개 기간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거의 10% 이상 떨어뜨렸거든요. 그래도 목표 주가 평균치를 내보면 200이고 이 월스트리트 목표 주가라는 게 사실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 특성상 실적 발표 후 주가 같은 경우는 미친놈 마냥 움직입니다. 저번 분기만 보더라도 실적 발표가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틀간 20%를 올리고 이후 미친 듯이 계속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또 그 전 분기 실적 발표에는 당일날 마이너스 6% 대폭락하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말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주가 움직임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결국 테슬라 차량을 싸게 팔아서 플랫폼으로 만드는 이 치킨 게임 전략이 다른 경쟁자들이 경기 침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막 쓰러지고 이런다면 테슬라는 이 전략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떨어진 마진으로 인해 살 파먹기가 되는 거죠. 진짜 치킨 게임 하려다 치킨 된 겁니다. 저는 당장의 수치나 현재의 주가 움직임보다 조금 더 멀리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정확히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